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다 필요 없다. 공부하면 합격한다. 요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 그리고 지식인의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론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주로 이런 거죠. 수능 몇 등급, 공부 안 했고, 오래됐고, 고졸이고, 기타 등등. 그리고 경쟁률, 기타 등등. 합격선, 기타 등등. 자, 다 뭐예요? 어떤 조건이죠, 조건. 이런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런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반복되는 질문들.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공무원 시험은 공부를 해야지 합격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본인도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수능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 쓰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공부 안 하고도 수능만 공부하신 분이 합격하나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공부해도 합격할 수가 없나요? 아니죠. 공부하면 합격하죠. 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합격자들이 있고요. 고졸도 있고 전문대 졸도 있고 전문대 재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 졸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합격한 분들, 떨어지신 분들은 대학원생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고요. 대학교 재학생도 있고요. 휴학생도 있고요. 전문대생도 있고요. 왜? 붙은 사람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반반. 물론 재학생들이 많이 합격해요. 그렇다고 내가 합격해야지 남들 합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기본적인 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공부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어느 대학을 간다 이런 거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자격증은 또 그렇게 공부 안 하시죠. 몇 점 정도 되면 합격한다 이렇게 알잖아요, 다. 약간 자격증하고 그런 거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자격증은 또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자,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또 들이대는 합격선, 경쟁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공부할 때는 합격선이고 경쟁률이고 다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실력이 돼야 합격하는 거죠. 합격선이 아무리 낮으면 뭐예요?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다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겨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2주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아니 2주 공부해서 나오면 저라도 지금 시험 공부해갖고 합격하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왜 1년, 2년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분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생각부터 접근하면 나중에 나 공부했는데 점수도 안 나오고 시험 보니까 과락 나네? 과락이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나오는 건지 알았더니 나도 나오네? 이렇게 돼요. 좌절 포기. 네. 왜 그러냐? 너무 얕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얕봐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하면 보통 하루 10시간, 1년 정도 공부해라 하는 게 양이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양이 적으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만 해도 웬만한 사람 6개월 이상은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런데 한 번 그냥 쑥 보고선 다 외웠다고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한 번 보고. 어떤 분은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네, 이해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500페이지 뒤쪽에 가면 앞에 이해했던 건 기억이 안 나죠. 네,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실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거의 단기 암기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단기 암기. 제가 방송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을 막으면 된대요. 근데 지금 밑빠진 독인데 어떻게 막아요? 언제 막아요? 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그냥 단순한 방법은 물을 많이 부으면 돼요. 우리가 깨진 거 병에 물 한번 넣어봤죠. 밑에 막 줄줄 새는데도 위에는 좀 멈춰 있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공무원 시험은 이런 개념이에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둬두진 못해요. 가둬두지는 못하는데 그 순간 단 몇 분이라도 채워는 있다는 거죠. 다 나가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쯤 되면 이 엄청나게 퍼부어서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렇게 완전 뚫려 있는 독은 아니에요. 좀 금가 있는 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천천히 새 나가요. 공부 처음에는 왕창씩 나가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 되면 그게 조금씩 뭐 메꿔진다고 할까요? 좀 메꿔져서 나가긴 나가요. 안 나가진 않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 학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회독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도 회독을 왜 해요? 한 번에 다 외우지? 네, 천재분들한테 공무원 시험은 우습죠. 네. 근데 그런 천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명문대생들이 시험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시험이 다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선 조용히 갑니다. 이분들은 합격했다, 안 했다 말도 없어요. 왜? 이미 다 탈락했는데 가락 맞고 막 이러는데 뭐하러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합격해도 창피해요. 명문대생이라.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없진 않겠죠.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어떤 분들 서울대에서 몇 명 시험 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든 게 다 통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남들이 합격선 분석할 때 나는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 합격선 백날 분석하면 뭐예요? 올해 또 다 뒤집어 엎어질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 과거 방송들을 좀 들으시면 되고요. 합격선이라는 건 절대 합격선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처럼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을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수능에서는 일정 점수가 되면 어디 지원이 되죠. 항상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라인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 라인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고요. 엎어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예요. 네, 마음대로.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어디든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된다. 어디든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 그게 대략 일반 행정 기준은 한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 점수가 있으면 어디를 써도 나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짜잔하게 뭐 5점 차이, 뭐 4점 차이, 3점 차이는 운이에요. 운, 정말로. 일단 실력이 완성이 돼야 내가 그 원서를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시험을 만약 바꾼다 그러면 먼저 시험 봐서 점수가 나오면 역으로 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마 그 방식이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 지원해 놓고 시험 보고 과락부터 100점까지 쫙 나오는 시험이에요. 과락 나오는 게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0% 이상이 과락이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60%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있죠. 60%는. 그런데 점수는 다 낮아요. 거기서 또 60% 안에서 한 80%, 70%는 합격선 근처에도 못 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빼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경쟁률 2대1도 안 됩니다.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항상 그 실력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이 폭발하지 않아요. 항상 그 정도 인원이 있어요. 보면 그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맞으면 합격한다고. 어떤 데는 막 미친 듯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쉽다 그래도 어떤 분 또 가산점이 있으면 뭐 400점이 넘어갈 거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네. 보시면 알죠. 우리 고용노동부나 직업상담직 같은 경우는 무려 한 22점 플러스에는 가산점이 다 있어요. 근데 어디 400점 넘나요? 안 넘죠. 네, 안 넘죠. 합격선 보시면 알잖아요. 안 넘잖아요. 다른 뭐 행정직하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390, 뭐 380. 왜 그래요? 22점이나 있는데 무려.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해요. 네, 고만고만하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못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성, 경쟁률, 뭐 수능 몇 등급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1년 뒤에 씩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완성됐구나. 하수들은 아직도 네, 벌벌 기어가는데 나는 이제 합격할 위치에 왔구나를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왜 1회독 때 그렇게 어렵다고 했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한국사가 왜 어렵다고 했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오히려 제일 쉬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달 안 해보고 어려워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많이 했는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네, 어떤 걸까요? 처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많이 했는데 어렵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어쨌든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속이지 마시고 본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음에서 소리가 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공부하는 거 뭐 꼭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해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잘 한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다른 일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결론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2022년 데뷔하시는 분들 특히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요. 뭐 이쪽으로 가면 합격하나요? 저쪽으로 가면 합격하나요? 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